참 오늘 자리에 저희가 지금 아침에 준비하고 오면서 뭘 기대했냐면 국회의원님들이 좀 많이 와 계시면 좀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법 개정하는데 좀 참고하게끔 하는 바람을 가져왔는데 일단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가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알기로는 선관위 직원들도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 선관위 직원들도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다 내용을 알고 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그냥 국민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모두의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개표소라든지 투표소를 몇 번 가서 참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이런 질문을 더 추가했을 뻔했는데 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이제 투표소 현장 개표사고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봤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보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와서 말하는 대로 설명하는 대로 상황이 그런 것이다 짐작해가지고 법 개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투개표에 대한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본인이 안 가면 직원이 가든 누가 가든지 간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법 개정을 하는데 참고해달라. 그 내용을 좀 주문해 주고 싶었고요.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그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9월달에도 무엇을 여기서 말씀드렸냐면 투표지가 일렬번호를 띄고 있는데 일렬번호를 띄는데 실제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전투표지에는 바코드를 입력한 상태로 지금 일렬번호를 바코드 상태로 입력을 해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한다. 바코드 자체도 그거는 일렬번호를 검색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개표소 현장에 가면 누구든지 개표사무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바코드를 찍은 거를 개표소에서 찍었던 인터넷으로 뜬 화면을 가지고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 대봐도 바코드 일렬번호가 다 확인됩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지고 그러면 왜 이것이 돼도 되냐 하면 결국은 일렬번호를 가지고 맞춰보려면 선거명부하고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그 매칭을 가지고 있는 건 선관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투표의 비밀 침해가 된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바코드를 떼고 투표하는 자체는 의미 없는 주장이다. 그거는 틀림없이 바코드를 넣어야지만 나중에 이것이 선거 소송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검증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가 찍었는지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투표 조작되고 알아낼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드시 투표지에는 일렬번호를 넣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면서 좀 찬반불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됐던 그런 시스템이 사전투표함을 이동하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동 보관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이 꺼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이라든지 그런 걸 움직일 때도 보면 제가 개표소에 가서 봤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한 명인가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도움 단위로 이루어진 투표함 많게는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투표 공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투표함의 설치부터 개표소에까지 이동되는 전 과정을 반드시 투명하게 해도 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투표함 봉인되는 게 경선입니다. 이게 투표함이. 옛날에는 군대 3.15 부정선 모델을 보게 되면 투표함 통째로 바꿔주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투표함이라는 게 여건이 모든 재래 투표함을 봉인할 때 일일이 다 종이티로 싸바르고 종이티를 바르고 다 인증을 하고 날인을 하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선관위가 플라스틱 통으로 2012년에 바꾸면서 맨질맨질한 투표함에다가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스티커 한 장을 붙이는 걸로 투표함 봉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봉인이 스티커 투표함 만드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관위고 스티커도 선관위고 모든 걸 다 선관위가 만들면 이거는 가정이지만
그거 얼마든지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투표함 자체를 공인할 당시에 야당 참관인이 이 나를 해도 지워지도 흔적이 나니까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제는 그 안에 투표함을 바꿔 지지한다는 물건으로 만들어놨던 그 NFC라고 조그만 그 칩도 최근에는 다 띄었어요. 선관위가. 다 띄고, 약간 그 앞에다 홀로그램이 되어 있는 스티커를 그 투표함 외부에다 부착하는 걸로 지금 투표함 바꿔치기 기능을 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반드시 그 투표함을 봉인한다든지 그럴 때 그 투표 당일날 발부 스티커를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사람 칼각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개표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중간에 투표함이 분실됐는지 봉인됐는지 이거를 의심할 필요도 없이 안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꼭 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투표함 봉인 절차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엉터리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들어가 그럴 때 참관이 끊어져요. 그 개표소라는 게 결국 한 100군데 정도 투표소에 그 투표함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구조인데 이 투표함이 하나씩 접수를 잘 가져가지고 그 개표소 입구에서 그 개표소 내까지 들어갈 거는 참관인 없이 선관위 직원들이 다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선관위에서 뭐냐면 투표함이 개표소까지 다 개표처 투표 참관인이 동의하기 때문에 안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투표함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개표소 내까지 들어가는 이 운반 과정까지는 투표함에 대한 참관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표소 내에는 개표 참관을 하는 사람들은 개표소 내에서 다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투표함. 투표함을 가져온 사람들은 개표소 입구에서 투표함을 인계하고 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운반하고 하는 과정은 결국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더라.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투표함이라는 게 많이 하나 그런 거를 참관인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런 거 중간에 이렇게 바꿔치기 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잘못된다든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니까 그런 끊어지는 절차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내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개표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 전자개표이냐 투표지 분류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지금 현재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했던 모든 선거 개표 결과는 사실은 이거 무효라고 봐요. 개표를 아직 안 한 거. 다시 따지고. 왜냐면, 개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개표 쓰는 건 없어요. 그냥 모든 개표는 다 이 손으로 다 일일이 다 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표기를 개표 결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만들어진 게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인데, 그 과정에 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냐면, 검사하기 위해서 개표 결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규칙인데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쓸 걸 생각 못했고 그래야 그 당시에 도입했던 건 뭐냐면 개표를 다 사람이 한 이후에 개수기 득표수를 시기한 개수기 용도 국가화하고 거기서 말하는 전산조직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 보기에 전자계산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처럼 모든 시스템을 다 전자개표기로 다 돌려가지고 특허청 명칭도 전자개표 장치예요. 그게 투표지 분류기 아무리 말을 해도 전산조직의 개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걸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개표 절차가 엉망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그 개표기를 써가지고 개표했던 장치는 이후의 절차가 모두 다 사람이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 개표기를 돌리는 게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절차예요. 선관위 직원한테도 제가 무차에 물어본 내용은 겁니다. 뭐냐면 전자개표 장치로 개표한 이후에 심사집계부 단계, 위헌 검열 단계에서
이걸 다시 사람 손으로 다 봐야 됩니다. 위원 검열을 단계에서도 각 위원들이 그 투표수 검열을 다 해고 나서 개표사항표에 나중하게끔 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집결에서 미분류표가 됐든 분류표가 됐든 그 모든 표를 다시 다 한 장씩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표기로 분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의미가 없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그거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후 절차가 이제 위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사항에다 지금 적는데요. 지금 제 사항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최근에 4.19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가서 이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위원들이 투표지를 안 봐요. 법인은 다 위원들이 다 투표지를 보고 득표수를 보고 검열 도장을 자기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투표지 방언지를 딴 사람이 다 들고 그냥 통과하고 자기는 위원장은 앉아가지고 개표상표 도장만 뽑고 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절차가 위법이에요. 개표 절차가 위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13,000원밖에 그 개표상표를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일렬로 좀 투표 선거별로 좀 나갔어요. 그 개표상표를 보게 되면 위원장 공표를 다 거의 1, 2분 단위에서 다 이거를 공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22분에 개표상표와 투표기들 개표서가 한 장이 나가면 25분에 한 장 나오고 27분에 한 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1, 2분 단위로 몇천 장이라는 투표지를 다 검열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에도 2,000장을 그 투표지별로 한 투표구별로 한 2,000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기계를 돌려도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위원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1, 2분 어떤 경우에는 1분에 2장씩도 개표상표에 2장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럼 1, 2분에 이 4,000장을 그 위원장이 그 투표지를 볼 수 있나요? 안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의 178조 3항에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냐면 위원장은 개표상표를 공표함으로써 이거 개표 결과가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개표 득표수를 검열하고 그 검열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절차를 안 했다는 거죠. 위원 검열 단계, 위원장 검열 단계가 생략돼 있다. 생략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로 만든 그 분류한 내용을 그대로 그거 한 95%가 분류하고 미분표가 한 5%가 되는데 분류한 표를 그대로 개표상표 내용을 내다가 미분표 한 5%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합산을 내가지고 개표상표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 단계가 결국은 심사집계부에도 그렇고 위원검열도 그렇고 그게 한 20분 내로 다 이루어져요. 심사집계부 단계하고 위원검열 단계가. 그러면 위원검열이라는 게 8명이 옆으로 이렇게 저분이 한 분이 검열 끝나고 그분이 또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 분이 10분씩만 잡아도 여기까지 8명이 하면 80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투표지 분류기를 10분 동안 분류했으면 10분 이후에부터 위원장 공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투표지 분류기와 같은 속도로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80분, 90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투표구가 그 개표상표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게는 30분, 적게는 20분 이런 식으로 심사집계부도 함께하고 위원검열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개표 절차가 지금은 생략된 거다. 생략됐으니까 이거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공표를 안 합니다. 위원장이 개표소에서 하고. 나 이거 선관위들도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원장이 공표를 안 하고 그 개표를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위원장이 공표를 하는 것을 안 하고 개표상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공표를 가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전명현 부사님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개표소 영상을 보게 되면 개표상표 게시를 안 합니다. 개표상표 게시를 안 하고 그 투표구별 그 개표상표 내용을 그 위원장이 그 설명을 나중에 한 이후에 어디를 가져가냐면 저기 보고서로 가져가서 보고서에서 이상한 문서를 하나 출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개표집계 상황표라는 문서인데 개표집계 상황표라는 문서는 공직선거법에도 없고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 혈관 자체도 없는 문서입니다. 괴 문서예요, 괴 문서. 괴 문서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괴 문서로 공표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강원도, 춘천,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개표상황표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봤더니 개표상황표를 게시 안 했어요. 다 개표집계 상황표를 만들어서 그 부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19일 날 그 대통령 선거가 위원장 공표로 확정되고 있는 그 개표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사실까지 보면 공표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개표상황표를 통해서 공표가 되어 있는데 개표상황표가 아니고 개표집계상황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법에 없는 그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표집계상황표를 공표할 그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공표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선거법 178조 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표 후보자를 득표수는 위원장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언론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공표가 끝난 이후에 언론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즉 개표집계 상표가 현재 공표에 걸려있는 상태로 중앙선관위 당일날 개표 결과를 방송을 했으니까 개표 결과를 방송하는 그 모든 그 방송은 공직선거법 178조 4항 위반해서 개표 결과를 허위 공표한 거예요.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선관위 여기 뭐 직원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이따 힘든 시간에 저한테 발언을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사례를 봤을 때 전자개표 장치를 쓰니 안 쓰니 이런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써나 안 쓰나 모든 그 개표 참관인들이 그 심사집계부에 가서 이거를 개표를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안 하게 한 장 한 장 안 보게 되면 선관위 그 당시에 중단 안 시키면서 나중에 선관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개표 참관인들이 이직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하게 개표가 진행된 것이라고 선관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모든 개표 절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우리 대통령 선거, 뭐 임기관련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내년 총선 뭐 그런 경우에 전자개표기를 놓고 돌린다 그러면 이후에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 단계에서 이것을 병시 시개표 원리에 따라서 개표를 하지 않으면 그 보이콧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전자개표기가 이게 법적으로 유리한 거냐 이걸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발제자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다. 그 본질이 지금 호도되고 있는 얘기다. 우리는 개표소에 가면 있잖아요. 큰 개표소에 그냥 그 뽀글뽀쩍뽀쩍하는 그 투표지 올리기 위한 위빙 소리 나는 거에 대해 사람들 다 현혹시켜가지고 거기가 무슨 개표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개표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좀 의원님이 계셨으면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꼭 개표소에 가서 상황을 좀 보시라.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